울버햄튼전 패배를 분석하던 영국 축구 팬들은 다이어의 움직임을 보며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11일 영국 울버햄튼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토트넘의 원정 12라운드 이후의 이야기거리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메로의 어이없는 퇴장에 이어진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토트넘은 매우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전반 3분 만에 클루셉스키의 환상적인 뒷발 패스로 이어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의 상승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탓에 공배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지지도 못한 채 울버햄튼의 공격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소식지 옵타스코어는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울버햄튼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손흥민의 절반 정도에만 미쳤다면 이미 전반전에 동점을 기록했거나 심지어 역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 토트넘이 잘해서가 아니라 울버햄튼의 공격수들이 그만큼 결정적인 기회들을 무산시켰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날 패배의 결정적인 원흉으로 지목된 선수는 모두들 예상했듯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이번 시즌 10라운드까지 경기장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다이어는 휴식을 통해 비축해둔 체력으로 나름 나쁘지 않은 수비를 펼치기도 했지만 특유의 매우 낮은 축구 지능으로 토트넘의 구멍을 만들어내고 말았는데요. 이날 다이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과 축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종 순위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극장골을 2번이나 허용하며 토트넘이 패한 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 이날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는 평점 6.7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7점 장면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축구 지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동점골 장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울버햄튼의 윙어에 바짝붙어 수비하지 않고 크로스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며 사실상 완전 오픈 찬스에서 크로스를 올리도록 허용했는데요. 울버햄튼의 마무리가 대단하긴 했지만 에릭 다이어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수비수가 보여주는 실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점골 장면이 매우 대단했는데 다이어는 자신이 마크해야 할 레미나가 자신의 앞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브레이킹하며 들어가는데 라인을 맞추는데 급급하며 속도를 죽였고 이 순간은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 마킹이 우선인 상황이었음에도 완전 프리하게 슈팅할 기회를 내주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이 라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며 자신으로 인해 오프사이드가 뚫린 것을 알아챈 다이어였지만 매우 느린 자신의 발로는 이미 뛰어들어가 버린 레미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더 어이없는 것은 자신 때문에 토트넘이 실점하고 말았음에도 실점 직후 부심을 바로 쳐다보며 왜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는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 수준의 실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9년간 살아남았는지 매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수비 실력이었습니다. 이런 다이어의 수비 호러쇼에 현지 토트넘 팬들도 이제는 신물이 난 상황인가 봅니다. 토트넘 공식 SNS에는 유명한 현지 토트넘 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다. 후반 연장 시간 6분 동안 2골을 실점했는데 쓰레기 같은 센터백 에릭 다이어는 여전히 그가 잘하는 짓을 하고 있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이어에 대한 여론은 한국의 손흥민 팬들이나 영국 현지 팬들에게서도 매우 험악해지고 있으며 결국 비난의 화살은 레비 회장에게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비수마, 우도기, 메디슨 같은 미드필더나 윙백 포지션의 선수 보강에 힘쓴 토트넘이지만 모두가 우려했던 수비수 보강에는 반더벤 한 명의 보강으로 그치고 말았던 토트넘인데요. 이적 시장이 종료되며 미드필더 보강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반기는 모양새였지만 수비수 보강이 반더벤 하나로 그치는 것에는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더벤은 물론 매우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였지만 로메로가 매 시즌 보여주는 감정 컨트롤에 실패해 경기를 망치거나 레드카드를 수집하는 장면에 반더벤과 로메로 둘 중 하나만 스쿼드에서 빠지더라도 에릭 다이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약체 수비수가 등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 자신이 토트넘에 오고 나서 기존 스쿼드에서 제외된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에릭 다이어는 자신이 스쿼드에서 제외된 것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으며 난 내가 감독에 부임하고 다이어와 어떤 방식으로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인터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이제 다이어가 드디어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반기기도 했지만 결국 떠나지 않고 수비라인에 공백이 생기자마자 귀신같이 다시 등장해 토트넘 수비라인에 절망을 불어넣는 다이어를 보며 토트넘 팬들 또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다이어의 수비 커버 범위를 나타내는데요. 왼쪽은 공이 없을 때 토트넘 선수가 커버했던 범위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다이어가 보여주는 수비 범위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좁은데요. 이 지표를 확인한 현지 팬들은 전봇대가 서 있으면 딱 저 정도 범위의 수비를 보여줄 것이다
다이어는 경기를 아예 안 뛰고 골키퍼 앞에 서 있기만 한 것과 차이가 없다. 골키퍼인 비카리오랑 수비 커버 범위가 비슷한데 저게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수비수인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는 현대 축구 트렌드에 맞지 않게 매우 느린 발을 가진 수비수이며 높지 못한 축구 지능으로 후방 빌드업 플레이나 김민재나 반다이크가 자주 보여주는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롱스루 패스는 꿈도 꾸지 못할 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영국 현지 토크스포츠의 축구 해설자 오하라는 토트넘은 다이어를 여름에 내보냈어야 했다. 전문 센터백이 아닌 벤 데이비스가 오히려 에릭 다이어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토트넘 21세 이하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성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를 차라리 시즌 초반부터 훈련에 참여시켜 경험치를 쌓게 해주었어야 했다. 다이어는 울버햄튼전 실점 2골에 모두 빌미를 제공했으며 다이어 때문에 2골을 헌납했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레비 회장이나 지난 토트넘의 감독들이 다이어의 수비 호러쇼를 보고도 9년이나 그를 데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수비 보강을 하지 않은 것이 시즌 초반 역대급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던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발언해 많은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로메로가 쏘아올린 엄청난 나비 효과로 인해 토트넘은 대부분의 주전을 잃으며 팬들로부터 메디슨, 반더벤, 우도기가 없는 현 상황은 지난 시즌과 스쿼드가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인데 심지어 그 똑같은 스쿼드에서 해리케인까지 없어진 모양새다. 포스테코글루라는 좋은 감독이 부임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 21세 이하 클럽에서 데려온 애슐리 필립스가 토트넘 1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울버햄튼전에도 에릭 다이어 대신 필립스가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박을 감행하기보다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9년차 경력의 에릭 다이어를 출전시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일부 팬들은 애슐리 필립스를 출전시켜 프리미어리그 경험치를 먹이고 다음 경기부터 즉각 벤 데이비스와 함께 센터백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19세에 불과한 필립스이지만 신장 192cm로 에릭 다이어보다 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성장이 진행 중이라 스피드가 아무리 느리다 해도 다이어보다는 느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으로 메디슨과 반더벤은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손흥민과 비수마 같은 선수들은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을 위해 1월 한 달을 통으로 토트넘을 비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 내년 2월까지는 정상적인 팀 구성을 할 수 없는 토트넘의 상황인데 포스테코글루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한 주장 손흥민은 선수들의 대표로서 어떻게 동료들의 멘탈을 관리해 나갈지 많은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